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며 달려오셨을 텐데 막상 맞이해보니 매일이 지루하고 불안이나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은퇴자분들이 빠지기 쉬운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말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퇴 후의 행복은 저축 금액이나 거주지보다 매일의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취미와 도전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대했던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며 후회와 함께 살아가기도 하죠. 이처럼 은퇴 이후의 생활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습관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습관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은퇴 후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1. 미루지 말기. 몸도 마음도 건강할 때,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세요. 삶은 짧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소중한 순간은 금세 지나가고 맙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때 그걸 해둘 걸, 그 꿈을 이뤄볼 걸, 그 즐거움을 한 번쯤 누려볼 걸 하고 후회해도 너무 늦은 것이지요. 예전에 인천에 사는 한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꿈꾸던 제주 여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시간은 많으니까 하며 늘 미뤄두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결국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체력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오늘 당장 맛보러 가세요. 아끼던 옷이 있다면 특별한 날 입자 하고 넣어두지 마시고 바로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고 꺼내 입으세요. 인생의 길이는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내는가가 진짜 인생의 길이입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꿈과 기쁨을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날이 될 거예요. 2. 고집 부리지 말기. 고집은 때때로 스스로의 고민만 키우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 들면 성격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변화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고수하기보다는 유연한 태도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예전에 전라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시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감정적인 말싸움은 거의 하지 않기로 유명하셨죠. 어느 날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드님이 갑자기 수공예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위험하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도 반대하셨지만 곧 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면 한번 해봐라. 대신 힘들거나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 이런 따뜻하고 유연한 마음 덕분에 부자는 더 가까워졌고 아드님은 결국 새로운 일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갈지, 무슨 전공을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이런 중요한 선택 앞에서 부모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니라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상 속 사소한 일들,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주말에 어디를 갈지 등은 주변의 의견을 더 많이 존중해보세요. 작은 즐거움을 나의 고집으로 무너뜨리는 건 참 아까운 일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일, 나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만 내 신념을 지키면 됩니다. 유연함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3. 과거에 머물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 기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점점 흥미가 사라지고 그 이야기의 빛도 흐려지기 마련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 예전에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분의 활약에 감동하고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다 보니 이웃들은 점점 그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마도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면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계셨던 것이겠죠.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자주 되풀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10번 만나면 그중 7번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드물지 않지요. 이것은 듣는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할 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버릇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조금씩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나간 이야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넓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분명히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 보물이 지금의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 보면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을 즐기면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도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더 깊은 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잔소리를 줄이기. 세상의 일들은 내가 좋든 싫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잔소리를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심지어 선한 의도로 한 말이라 해도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예교실에서 뵌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 아들이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 것, 남편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는 것 등 작은 일에도 자주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는 건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이 점점 그녀를 피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유독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혹시나 자신의 잔소리 때문에 집 분위기가 무거워진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말을 줄이고 관찰과 경청에 힘쓰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가족들과의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남편이나 자녀,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수십 년을 정성껏 보살펴온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위에 또 잔소리를 얻는 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건 듣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뿐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두 번 부드럽게 말한 후에는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끝없는 잔소리, 그때 우리도 지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말투와 태도를 써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상대를 배려하며 전할 때 더욱 마음에 닿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5. 원망을 입에 담지 않기. 내 삶이 부족하거나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들이 원망이 되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애초에 완벽하지 않고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공평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끝없이 불만만 품고 살아간다면 행복은 더 멀어지겠지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늘
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라며 세상에 대한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등 삶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말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냐고 묻자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는 걸 한탄하기보단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일에 에너지를 쓰려고 해. 그 한마디에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발점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원망만 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발전적인 일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시선을 돌려보세요. 매일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자, 조금 더 사랑하자, 조금 더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원망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나도 주변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제는 불만이 아니라 희망과 격려의 말로 당신의 하루를 채워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6. 후회를 내려놓기.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돌이킬 수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후회는 마치 무거운 배낭을 계속 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예전에 65세 여성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학업을 중단하고 일찍 결혼한 것을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다른 삶이 펼쳐졌을지도 몰라 하며 수십 년간 스스로를 탓해오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시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나는 내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만 손주의 미래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건 아직도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손주의 공부를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며 삶의 태도를 바꾸셨고 그 결과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셨답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의 후회까지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죠. 후회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새기고 앞으로를 위한 자산으로 삼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고 나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아침 햇살과 맛있는 한 끼 식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박한 일상 속 순간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해보세요. 7. 욕심 부리지 않기. 왜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처럼 체력도, 정신력도, 열정도 예전만큼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뭐든지 손에 넣으려 하고 모든 걸 소유하려는 마음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집착이 오히려 자신에게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안겨줄 뿐입니다. 우선 돈에 대한 욕심부터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앞으로의 인생을 편안히 살아갈 만큼의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과연 진짜 행복을 줄까요?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소소한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같은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주변과 비교하며 나도 저걸 가져야 해 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 같은 걸 보면
다들 갖고 있으니 나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그 기준을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과도한 기대나 부담에서 벗어나면 훨씬 가볍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니까요. 마무리하며 오늘 함께 나눈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깨닫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한번 자리 잡으면 고치기 어렵지만 천천히 꾸준히 노력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별표 은퇴 후에 꼭 해야 하는 좋은 습관 별표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이에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